예, 시간을 이어서 수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RPS 게임에서 미드 스위치, 자, 스위치 문을 가지고 RPS 게임을 하는 형태로 개발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중간에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부에서 메소드를 하나 호출하는 방법도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일반 RPS 게임에서는 이렇게 스트링 배열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인덱스의 플레이어가 결정되는 인덱스와 컴퓨터가 결정되는 인덱스에 의해서 가이와 바이와 보를 선택하는 뭐 그런 문구도 한번 넣어봤고요. 조금 이제 복잡해지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의 형태들은 아직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보면 함수긴 한데 스태틱한 함수를 메소드긴 한데 스태틱한 메소드를 이용하고 있죠.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메소드가 아니라 객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스턴스 메소드가 아니라 클래스 메소드입니다. 예, 클래스 메소드 형태로 개발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결과는 다 확인을 했고요. 어, 내용을 조금 볼까요? 예. 자, next int를 통해 가지고 1이나 2나 3이나 값이 들어오면 플레이어의 값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랜덤한 값을 가지게 되죠. 1부터 3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고 플레이어가 1을 냈을 경우에 컴퓨터가 1, 2, 3 중에 어떤 값을 취할 수 있겠죠. 그 값을 취했을 때 이겼을 때의 경우와 졌을 때의 경우, 그 다음에 어, 비겼을 때의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스위치 케이스문과 내부의 if문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예, 제가 3이라고 볼을 내게 되면 플레이어는 볼을 냈고 컴퓨터가 볼을 내면서 비기게 되는 뭐 이런 게임이었죠. 뭐 간단한 가위바위보 게임이었어요. 바위를 내볼까요? 컴퓨터도 바위를 냈어요. 우연치 않게 두 번 다 비겼습니다. 다시 바위를 내고 컴퓨터 또 바위를 냈어요. 계속 같은 걸 내는지 모르겠네요. 컴퓨터 바위가 냈고 저는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2니까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케이스에서 요 2로 들어가겠죠. 컴퓨터는 이때 어떤 값을 냈냐면 바위를 냈으니까 1을 냈죠.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제가 2를 냈고 컴퓨터는 1을 내면서 상관관계에 의해서 이겼다고 하는 이제 로직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문 형태로 조건물 분기하는 것, 그리고 브레이크 보조 제어문도 배웠고, 그 다음에 안에 if문, if else문도 배웠습니다.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배울 텐데, 우리 반복문 지난 시간에 계속 했어요.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복문은, 분기문에서 반복문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선은, 현재, 어, 현재 제공해주는 반복문의 형태는 아주 디폴트한 고전적인 반복문이 있고, 요런 반복문이 있어요. 요런 반복문. 요 반복문은, 포문은, 고전적인 포문이 있고, 포이치문, 확장된 포문의 형태도 있습니다. 얘네 둘이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선 절차지향적인 프로그램 코딩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절차적으로 나와서 코드를 만나요. 포문을 만났고, 포문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돼요. 반복문인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블럭 있고 블럭 있는데 이 조건문의 조건절에 해당하는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에는 세미콜론으로 세 가지 영역을 구분하고요. 이 부분을 초기값, 이 부분을 조건식, 요거를 증감식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나눕니다. 초기값은 지금 여기서는 i를 0으로 놔뒀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int라고 한다면 요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변수 개념이 돼요. 변수.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int가 없죠. 그래서 바깥에 그러면 어 바깥에 이런
i 값이 지금 선언돼 있잖아요. 선언돼 있기 때문에 이 스태틱 내부에서 쓸 수 있는 지역 변수예요. 어쨌든 폼은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변수는 아니고 밖에서도 쓸 수 있는 지역 변수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초기 값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0이라는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i가 뭐가 되기 전까지? 5가 되기 전까지 돌아라. 이게 조건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초기고 얘는 조건. 그 다음에 여기는 증감. 그러면 i가 얼마만큼 한 번 돌 때마다 i는 얼마만큼 플러스 할 건지. 보통은 i 뿔뿔 해서 일시 플러스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해봅시다. 포문을 만들면 i는 0입니다. 그리고 조건식으로 가요. 자, 첫 번째 여기 들어갑니다. 두 번째 조건식으로 가요. 그리고 조건을 확인해 봐요. i가 0이니까 현재는 i가 0인 상태니까 0은 5보다 작습니까? 예, 작아요. 요게 true가 됩니다. true가 되면 이 블럭 기준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요. 3번 로직. 그래서 로직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데까지 실행을 하겠죠. 아직 i가 끝나지 않아. 즉 조건이 true였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직 기억하고 있으면 얘는 증감식으로 올라가요. 1, 2, 실행 3, 4까지 증감식 됩니다. 다시 1로 가진 않고요. 조건식으로 갑니다. 2로 다시 회귀한 거죠. 그래서 다시 3으로 들어가요. i가 증감식이 1 됐을 때 플러스 됐을 때 i는 1이 됐으니까 조건식이 5보다 작죠. 참이죠. 그래서 3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나와요. 다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i가 2일 때 조건식 맞죠? 그래서 2번에서 다시 3번으로 가겠죠. 다시 끝나는 지점에 나는 아직 true였어 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i가 이번에는 3이 되고 다시 i는 4가 되고 4가 된 상태에서 확인을 해볼까요? 2번에서 3을 이제 처리를 했어요. 다시 나는 true였지 해서 올라갑니다. 증감식에 i가 5가 됩니다. 5가 되는 순간 조건식이 물어봐요. i가 5보다 작냐? 프라임 펄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펄스죠. 펄스니까 비로소 요때 3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와버립니다. 요때 5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로직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거 거두절미하고 다 지우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서 적을게요. 1, 2, 3, 4 같죠? 그 다음에 2, 3, 4, 2, 3, 4 같죠? 그래서 1은 최초에 한 번만 실행됩니다. 1은 최초 초기값은 한 번만 실행돼요. 그럼 여기가 i가 0일 때, 여기는 i가 1일 때, 2, 3, 4, i가 2일 때, 2, 3, 4, i가 3일 때, 2, 3, 4, i가 4일 때. 그래서 계속 이 조건으로 만들어지고 2, 3, 4까지 했다가 2, 3, 4 했다가 4에서 2로 가죠. 2로. 자, 이거 좀 이어서 위로 올릴게요. 2로 가요. 2로 갔다가 i가 5가 됐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5로 빠지죠. 실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즉 i가 어, 거짓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i가 4일 때 빠지 4일 때는 실행하고 5일 때는 들어가서 실행 못해서 5인 상태 그러니까 상태줄 5인 상태로 빠져나오겠죠. 요걸 좀 유념하셔야 돼요. 요런 식의 고전적인 포문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확장된 포문이라고 해서 포이치문, 인헤리트 뭐 포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확장된 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확장된 포문은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일반 고전 포문에 어, 조금 약간 틀려요. 틀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지우고요. 자,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했어요. 그래서 자, 요 지금 넘버스라고 하는 애가 뭐죠? 요 넘버스라고 하는 애가 배열이죠. 그러면 우리가 배열의 형태를 떼어서 이렇게 1, 2, 3, 4 옷값에 있고 여기에 자 주소는 아니지만 참조값 주소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데 사실은 주소는 아니에요. 메모 즉이 자바에서는 주소를 직접 액세스하는 그런 형태 프로그래머의 그런 형태로 제공해 주진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 참조값이 배열의 참조값이 어디에 담기는 거죠? 넘버 C에 담기는 거죠. 이 넘버 C에 의해서 인덱스 0번부터 1, 2, 3, 4 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스를 실제로 넘버스 자체를 출력하면 아마 이 참조값은 보여지지는 않을 거예요. 참조값은 보여지지 않고 배열이기 때문에 아마 객체는 참조값을 보여주는데 배열은 참조값을 보여주는지 안 보여주는지 사실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같이 뭐 공부하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넘버스의 배열값과 중간에 포문의 세 개의 영역을 나누는 게 아니라 포문에 땡땡 콜론을 기준으로 자, 포문을 기준으로 땡땡 다시 콜론 기준으로 여기다가 배열 배열을 놓고 여기는 배열에서 값을 가져올 변수를 선언하면 됩니다. 변수 이렇게. 그래서 배열은 우리가 지금 이 구조를 보니까 본문에 어, numbers죠. 땡땡 그리고 int 지역 변수예요. 바이너리라는 키워드가 사실은 생략된 건데 지역 변수로 num이라고 가져오게끔 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얘가 순회하면서 배열의 길이만큼 순회하면서 nums를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지역 변수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 개념으로 이렇게 약간 기존하고 틀리죠. 기존은 어떻게 했죠?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세 가지 영역이 있고 요거를 직접 배열을 통해서 접근을 했었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요 기준이었고 요거는 지금 현재 요 예제는 우리가 일전에 계속 했던 예제예요. 예제인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챕터 4의 6에 어,
자, 챕터 사이에 위에 클래스에 for 데모 아마 for 데모 맞을 겁니다. for 데모로 하고 그다음에 public void static void main 하시고요. 이 안에 int I 놓고 그다음에 sum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포문을 만드는데 자, for i라고 하면 밑에 거 i라고 하면 이렇게 뭐 j 기준으로 잡고 있네요. 사실은 이제 j 기준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 위에 i라고 하니까 이 지역 변수를 안에서 외부에 있는 i를 가지고 0으로 세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세팅하기보다는 내부에서 int i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경우가 지역 변수로서 어, 하는 경우가 은근히 이제 보통은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위에 i를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럼 i가 변화되는 값에 따라서 평균을 구하는 i의 형태의 변화 값들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sum에 플러스는 i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스템 아웃점 해서 또 루프 플러스는 i에 플러스 1번지 그러니까 i가 처음 0부터 시작할 때니까 플러스 번째 번, 번째 반복 실행 중입니다. 뭐 이렇게 코딩을 한단 말이죠. 우리 지금 형태에서는 이제 썸은 나중에 한번 찍어 보겠죠. 그래서 시스템 아웃에 for 루프 for 루프 종료 후 반복 횟수를 우리는 이 안에서는 플러스 i 플러스 1로 안 잡고 그냥 i를 바로 찍어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i는 살 때까지 돌고 여기서 한 바퀴 돌고 i가 5가 되는 순간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 5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i는 사실은 0부터 5까지 돌았기 때문에 6번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0에서 5까지. 그런데 마지막 우리는 5는 5번의 반복이 있었다는 걸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i로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프린트에 누적할게 sum 예. 그래서 컨트롤 Alt F10 누르시면 뭐 바로 나오겠죠. 5까지니까 15겠죠. 15. 10이네요. 자, 1, 2, 3, 4 다섯 번째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루프의 종료 후 반복 횟수는 5번 5회 맞고요. 근데 누적이 10이 나온 거는 0부터 0, 1, 2, 3, 4까지 저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0, 1, 2, 3, 4, 4. 그러면 자 3이고 6이고 4니까 플러스하면 10이죠. 총 5번의 더함이 있었는데 누적이 있었는데 10이 돼 버렸습니다. 10. 예. 그래서 이 돌아가는 형태는 이해를 하시겠죠. i가 처음에 0, 그다음에 조건식 확인하고 누적 저장하고 자, 0인데 i가 0인데 플러스 1 해서 0번째 반복 실행 중입니다. 우리는 0번째 반복 실행 중은 없으니까 첫 번째 반복 실행 중입니다라고 표시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총 i가 4일 때까지 그러면 다섯 번째 반복 실행 중입니다. 확인하고 i가 5가 되는 순간 조건을 보고 난 다음에 별로 빠진단 말이죠. 자, 요거고 그다음에 포이치문
형태, 확장된 폼은 그래서 int 배열을 선언하고요. numbers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1, 2, 3, 4, 5 이번에는 한 15 나오겠네요. 왜냐하면 1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꼭 하는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요 지금 콜론 기준으로 여기는 객체 사실은 이제 객체 넘버스도 배열이기 때문에 객체 여기는 안에서 쓸 지역 변수 객체에서 하나씩 뽑아와서 쓸 지역 변수 넘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죠. 그냥 요거는 그냥 바로 그냥 처리했네요. 봅시다. 확장 또 루프에서 딱 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넘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잖아요. 여기에 인덱스에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차근차근 돌면서 접근해서 값을 여기다가 복사를 해요. 이때 int num이라고 계속 뭔가 바뀌죠. int num을 만들었다, 지웠다, 만들었다, 지웠다, 만들었다, 지웠다 하면서 요 안에 블록 안에만 쓸 수 있는 지역 변수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요 지역 변수 개념. 그래서 얘를 바꾸면요. 요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못 써요, 얘를 이렇게 얘를 못 쓴단 말이에요. 이미 틀렸다고 나왔죠. 너는 틀렸어. 너는 넘이라는 애는 바깥에서 쓸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줄여서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일전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라고 하고 요런 이제 확장물을 우리 흔히 이게 이치문이라고 합니다. 확장된 포문, 포이치문이라고 흔히 얘기해요. 그래서 포이치문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거 볼까요? 자, 그래서 포문을 만드는 예제에서 아주 많이 설명하는 이제 많이 해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요거랑 요거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 이때까지 포문 하나만 쓰고 있어요. 하나만. 한 1단짜리만. 근데 요거는 중첩 포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포문이 있고 그 포문 안에 또 포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별을 찍고 있는데 이 로직이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로직을. 그래서 이름은 우선 스타 트라이앵글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나중에 한번 대충 5를 입력했다. 딱 엔터 쳤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사실은 문제로 수천망이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려봐라. 만들어봐라. 자, 힌트는 이 화면이 이제 여기가 앞이에요. 자, 한 칸이 떨어지면서 1, 2, 3, 4, 5로 늘어나요. 1, 2, 3, 4, 5. 그러니까 요로 하나씩 늘어나죠. 1에서부터 어떻게? 5까지. 1에서부터 5까지. 그리고 빈 공간, 얘를 빈 공간, 스페이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페이스 공간이 지면서 첫 번째는 스페이스 공간은 4개 하고 에스트리터 공간 별은 1개. 여기는 스페이스 공간은 3개. 별은 2개. 여기 스페이스 공간이 2개. 별은 3개. 그다음에 스페이스 공간은 1개. 별은 4개. 여기는 스페이스 공간은 0개. 별은 5개입니다.
요런 규칙성들을 이해를 하고 중첩 포문을 만드시면 돼요. 예,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자, 이름이 스타 트라이앵글이에요. 스타 트라이앵글이기 때문에 new 자바 클래스 스타 트라이앵글 이렇게. 그다음에 public static void main 잡아주시고요. 우리 이제 첫 번째 어, 로직을 넣었을 때 어, 자, 로직을 넣었을 때 우선 스캐너에 의해서 답이 들어올 때 자, 이렇게 답이 들어올 때 이 값에 의해서 변화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next int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분명히 이제 실행하면 뭔가 이제 음, 콘솔에서 이제 입력을 받은 게 n 값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포문을 통해 가지고 자, 3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얘는 3일 때는 그림을 하나 좀 그려봐야겠네요. 여기다 따로 그림을 그리기가 좀 힘드네. 여기다 그릴게요. 자, 3일 때는 어, 별표, 그다음에 별표. 아, 이거 제가 역삼각형이 아니라 우선 이삼각형부터 만들어야 돼요. 아까는 역삼각형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형태로 만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3일 때는 우리 우선은 어, 행이 몇 개 생기는지, 열이 몇 개 생기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일행, 1열, 2열, 3열. 열이 이게 맞나요? 아니면 이게 열이 맞죠? 여기 1열, 2열, 3열. 그래서 줄로 따지면 한 줄, 두 줄, 세 줄. 한 줄, 두 줄, 세 줄이고요. 요 세 줄이 되게끔 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3, 0, 1, 2, 3 이렇게 어, 들어가면 1행, 2행, 3행까지 안에 포문이 1행일 때는 하나, 2행일 때는 두 개, 3행일 때는 세 개의 에스테리스크를 찍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1행일 때, 0행일 때, 1행일 때 들어올 때는 0이죠. 요 안에서 포문 하시고, i 하시고, i로 하면 안 되죠. 예, j 값이 되겠죠. 자, 어쨌든 얘 때문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바깥의 포문에 의해서.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i는 0이란 말이에요. i는 0. 그리고 i가 0일 때 요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만 찍어야 돼요. 첫 번째 열은. 그래서 하나만 찍어야 하니까 어떻게? i 플러스 1만큼 돌아야겠죠. 그러면 여기
처음에 0이니까 0 플러스 1은 1이죠. 그러면 0에서 1이 되기 전까지 돌겠죠. 그럼 한 번만 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아웃에 별표를 칩니다. 첫 번째 돌 때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가 i가 0이고 이 조건에 맞아서 여기 딱 들어왔더니 또 포문을 만나요. 그리고 j가 0이랍니다. j는 i 플러스 1만큼 돌려요. 그럼 얘 값은 뭐예요? 1이잖아요. 1. 그럼 j는 처음에 0이니까 1 되기 전까지 한 번은 돌 수 있겠네. 여기 들어와서 별을 찍어요. 그리고 여기를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j는 뿔뿔 했더니 j가 1이 됐어요. 여기 위치가 값이 뭐예요? 1이죠. 거짓이 되니까 여기서 요 라인으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요 라인으로. 요 라인으로. 이때 빠져나올 때 우리 엔터를 한번 치면 됩니다. 엔터를 하나. 자, 시스템 ln 이렇게. 요거는 ln으로 하면 안 되고 프린트로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ln으로 하면 계속 엔터를 쳐버리니까 별표 치고 엔터, 별표 치고 엔터.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엔터 치고 난 다음에 요로 왔어요. 이미 i는 지금 현재 값이 뭐죠? i는 값이 처음에 0이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 i는 이제 1이 되잖아요. 1이 돼서 요로 올라가면서 1이 됐죠. 조건 확인해 봐요. 참이죠. 들어왔습니다. j는 0이죠. i 플러스 1이니까 2까지 돌라고 됩니다. 맞죠? 2까지 돌라고 하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찍어요. 올라가요. j가 이제 2가 됐죠. 1이 됐죠. 조건 맞죠. 다시 들어가요. 두 개를 찍어요. 다시 올라가요. j가 2가 됐죠. 2가 되는 순간 얘는 거짓이 되니까 다시 여기로 빠져나와서 또 엔터를 쳐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렇게 쳤다가 요번에 두 개 엔터 했다가 엔터요. 그리고 현재 i가 이제 2가 되는 상황이 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건을 봤더니 아직 참이죠.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리고 포문을 확인합니다. j는 0이죠. i는 어, j는 i 플러스 1, 3이 되기 전까지 돌라고 하니까 결국 몇 개 들어오겠어요? 엔터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더니 i가 이번에는 3이 돼요. 조건이 맞나요? 안 맞으니까 완전히 빠져나와 버리죠. 그래서 중첩 부분은 이런 삼각형이나 피라미드 그리는 걸로 많이 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가지고 어, 자, 요거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한번 이제 엔터 5로 치겠습니다. 5로 쳤더니 제가 3이 아니라 요거 n만큼 했었어야죠. 자, 다시 5를 쳤더니 예, 우리가 원하는 1, 1, 1, 2, 3, 4, 5 중간에 엔터가 들어간 형태로 코딩이 됐습니다. 자, 일반 기본적인 상의 트라이앵글이에요. 3 넣어볼게요. 3 넣으면 3개의 별표가 나올 수 있도록 했죠. 자, 이 상태고. 자, 요번에는 좀 다르게, 어, 인버스드 트라이앵글, 스타 트라이앵글로 이제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자, 어떤 형태냐면,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 요거에 별표 하나, 둘, 별표 하나, 3이라고 입력하면, 요렇게,
요렇게 스페이스가 들어가고 별이 에스테리스크가 들어가는 형태의 인버스드 스타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봅시다. U 하시고, 자, 자바 클래스 하시고, 자, 인버스드 스타 트라이앵글 해서 놓고, public state void main 쉬고, 여기다가 거의 똑같이 흡사하게 똑같은 로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복사해서 넣겠다는 얘기예요. 자, 넣었어요. 자, 그런데 요번에는 이 포문이 돌기 전에 앞에다가 뭘 할 거냐면, 음, 빈 공간을 스페이스를 넣는 하나의 어, 포문이 하나 더 돌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J라고 해도 되고 여기도 J라고 해도 돼요. 어차피 이 J는 이 안에서만 쓰는 지역 변수이니까 조금 헷갈리니까 이거 J라고 하지 말고 K라고 할까요? K, K, K. 됐나요? 우리 실제 소스랑은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 실제 소스는 보니까 1부터 시작하게끔 했네요. 그런데 우리는 1부터 시작하게끔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0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첫라인에는 우리가 3이라고 입력했을 때 스페이스 얘는 별은 하나만 나오면 되고 스페이스는 음, 몇 개가 나와야죠? 두 개가 나와야 하잖아요. 두 개. 그러면 입력된 수에 n이 입력됐으니까 3에 마이너스 1만큼 돌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계산해 봅시다.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i가 n만큼 도니까 3이라고 하면 i는 0이죠. 여기 들어옵니다. j는 0이고 3 마이너스 1이니까 2까지 그러면 0, 1, 0, 1, 2가 되는 순간 거짓이 되죠. 그래서 스페이스 두 개를 찍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에스테리스크를 한 번만 찍겠죠. 그러면 그림이 첫 번째 돌 때 스페이스 하나, 둘, 에스테리스크, 엔터. 두 번째 돌 때는 스페이스 하나, 에스테리스크, 엔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안 돌 거예요. 왜냐하면 n이니까 n-1이니까 요거 조금 n-1보다는 다른 게 좀 필요하겠네요. 아, 예. 여기에 n-1보다는 다른 로직이 하나 필요해요. 요게 위에 되는 요 지금 목적이 되는 애가 3-1이면 언제나 고정이잖아요. 고정이니까 이 i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i 플러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i.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0이니까 i가 0에 대해서 들어오니까 0 플러스 1은 1이죠. 1에서 3 마이너스 이렇게 2까지 되죠. 두 번째는 1이죠. 2가 되니까 3에서 마이너스 2하면 1까지 되죠. 요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i가 1일 때 i가 1일 때 요 스페이스가 되는 애는 i가 0일 때 i가 0이니까 1 플러스 0은 1이죠. 1의 n이니까 n의 마이너스니까 몇 번 돌아요? 0, 1, 2까지 0, 1, 2가 되기 전까지니까 두 번 도네요. 3일 때. 그러면 n은 3이고 i가 0일 때는 얘는 스페이스가 두 번 돌고 엑스트리스크는 한 번 돌아요. 왜 엑스트리스크는 이전 로직에서 우리가 검증을 했잖아요. 두 번째 돌 때 엔터가 쳐지고 봤더니 i 플러스 1이니까 현재 i가 1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겠죠. 도합해서 2 마이너스 n이면 n은 3이니까 3 마이너스 2 해서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0,
0만 돌죠. 전까지 도니까. 그래서 스페이스 하나 돌고 요렇게. 그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다시 돌아서 할 때 요번에는 어 i가 몇이죠? 2죠. 그러면 i 플러스 1이니까 3이죠. 3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이 3이니까 3 마이너스 3은 0이죠. 얘는 i 로직을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리고 아스테리스크는 3개를 찍어내죠. 이해되셨어요? 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얘를 한번 출력해 보면 자, 3이라고 해 볼게요. 예. 우리가 원하는 엠버스드 트라이앵글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오 했더니 자, 요런 삼각형이 나왔어요. 잘 나왔죠?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응용하는 생각으로 PT 보지 말고 응용하는 생각에서 여기서 한번 바꿔보세요. 뭐 소스를 하나 더 만들 수도 있는데 자, 3을 입력했을 때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가 되는 피라미드 형태가 되는 형태의 중첩 고문을 이용해서 피라미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코딩을 한번 해봅니다. 한 1분 정도 한 2분 정도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요것만 보면서 자, 요거 보시면서 요 로직에서 살짝 쿵만 바꾸시면 돼요. 살짝 쿵만. 네, 생각 좀 해보셨나요? 어, 자, 뭐 키워드는 얘는 스페이스는 그냥 이대로 가면 돼요. 여기 왼쪽 피라미드 기준으로 요것만 더 그리면 되잖아요. 요것만. 그러면 1열일 때는 1, 2열일 때는 3, 3열일 때는 5 이렇게 늘어나면 된다고요. 그러면 1열일 때는 1, 2열일 때는 어떻게 해요? 2열일 때는 3 이렇게 늘어나게끔 해서 계산식을 좀 바꾸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i가 0이니까 0 플러스 1 하면 0 플러스 1 하면 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i 0 곱하기 2 하면 값이 뭐예요? 0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1이면 2잖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 3이잖아요. 맞죠? 3. 그러면 0, 1, 2까지 오겠죠. 3번. 요거 뭐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가로를 안 써도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얘가 먼저 우선권을 갖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는 요것만 좀 생각해 봅시다. 자, i가 0일 때, 어, 얘가 한 번만, 에스테리스크는 한 번만 돌면 되잖아요. 그래서 i 곱하기 2 하면 값은 0이고 플러스 1 하면 1이잖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는 0에서 1만큼만 돌라는 얘기예요. 1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번만 돌죠. 아스테리스크 하나. 맞죠? 자, 두 번째는 자, 여기다 찍지 말고 여기다 찍읍시다. 자, 두 번째는 i가 1일 때요. 그러면 1 곱하기 2 값은 뭐예요? 2죠. 플러스 1 그러면 값은 뭐예요? 3이잖아요. 즉 0에서 3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0, 1, 2까지 돌겠죠. 그래서 아스테리스크가 3개가 돌겠죠. 자, 요번에는 i가 2일 때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값이 뭐야 돼? 2, 4 플러스 1이니까 5잖아요. 0에서 5가 되기 전까지 돌잖아요. 0에서. 그러면 0, 1, 2, 3, 4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을 입력하면 피라미드가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계산식 하나만 가지고 완전히 조금 다른 형태의 또 확장형 피라미드를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계산식 하나에 따라서 모양을 완전히 달리 할 수 있고,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뭐, 뭔가 조금 변화되는 것들을 확확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F, 컨트롤 F10. 이번에 5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그림이 완성됐나요? 예,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3. 자, 우리가 원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코딩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원래 요 수업은 여기는 아예 피라미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클래스를 만들게요. 피라미드 하나 만들고 자, 인버티드 트라이앵글에서 전체 로직을 한번 그냥 복사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허빌 보이드 메인까지 해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아까 원래대로 돌려놓죠. 자, 이렇게 해서 얘는 기존 인버티드 스타 트라이앵글 형태로 만들고 얘는 자, 5 해서 피라미드 형태로 결과를 완성할 수 있게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어, 뭐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는 않은데 머리가 조금 이제 머리 안에서 로직을 돌리다 보니까 머리가 조금 복잡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숙달되면 요 정도 로직을 돌리는 거는 뭐 거의 금방금방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금방금방 습관적으로 잘 만들어냅니다, 로직을. 너무 처음부터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반복적으로 숙달을 시켜보세요. 금방 머리가 여러분들 특히 젊기 때문에 머리가 금방 돌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트라이앵글, 스타 트라이앵글과 인버티드 스타 트라이앵글과 피라미드 형태의 포문 형태로 한번 중첩 포문 예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은 while문 예제인데요. 요거 이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포문은 아까 봤더니 이치만 빼고 세미콜론 고전적인 포문은 요래요. 조건절, 초기화, 조건, 그 다음에 증감식 이래서 세 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while문 반복문입니다. 반복 루프를 만들어주는 반복문인데 얘는 여기 조건절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조건. 다시 포문은 초기, 그 다음에 조건, 증감 이렇게 세 개의 영역에 세 개의 영역이었죠. 이렇게. 근데 while은 여기 조건절 하나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여기 안에. 자, 그러면 초기 조건 증감이 있어야지만 반복문이 처음에 몇 번 돌지, 그 다음에 언제 끝날지를 결정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죠? 증감식이 있어야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 초기 값은 그냥 위에 두시면 돼요. 초기 값 세팅은. 그 다음에 증감식은 실행문하고, 여기 실행문이죠.
실행문 사이에 혹은 실행문 끝에 조건에 대한 증감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i가 0이었다. 들어가서 i가 10이 되기 전까지 돌아라. 실행문 돌죠? 실행문 쫙 돌고 증감식 여기다가 i 뿔뿔 하면 i가 1이 되잖아요. 다시 올라가. i가 1이니까 조건 맞죠? 또 실행. i가 2, 실행. 증감, 실행. 그리고 조건이 i가 10이 될 때 비로소 완전히 빠져나오는 구조입니다. 똑같아요. while문은 여기 보시면 거의 고전적인 폼은 자, 여기가 조건, 아니 초기, 그다음에 조건, 증감 이렇게 있지만 while은 바깥의 초기값, 조건, 그다음에 안쪽 로직에서 증감식, 그리고 실행문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형식적으로 자유롭게 떨어뜨려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폼을 쓰지 왜 while문을 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폼은 또 사실은 무한 루프는 돼요. 무한 루프 되는 거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어, 음, while은 여기 조건식에 true라고 넣어버리면 무한 인피니트가 됩니다. 무한 루프가 발생해요. 무한 루프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걸게끔 해주면 돼요. 나중에 요거는 한번 나오는 로직이 있으면 우리 예제에 찾아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폼은 또 사실은 무한 루프가 되거든요. 어떻게 무한 루프를 하냐면 이거 이러면 무한 루프가 돼요. 이러면 아무것도 조건 안 넣고.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한번 해봐야 돼요. 될지 안 될지는 요거는 자바에서도 안 될 수도 있고 자바 5 넘어가면서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로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무한 루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요것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 여기 위에다가 하나 피라미드 하나에다가 또 해서 여기 뭔가 에러가 있는데 무한 루프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여기는 되네요. 스캔F 때문에 에러가 하면 무한 루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 무한 루프 됩니다. 이렇게 무한 루프가 되고 있어요. 대신에 무한 루프가 돌면 이거를 끊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스탑 런처 해가지고 끊을 수 있네요. 자, 무한 루프는 함부로 돌리는 건 아닙니다. 예. 자, 방금 무한 루프가 어떻게 도는지 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이제 코드를 하나 만들어야 할 텐데 이 코드는 어, while 데모네요. u java while 데모 while static void main 하시고요. 자, int i는 0. 초기값을 위에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카운터 초기화. 자, 포문에서는 안쪽에 두는데
여기서는 바깥에 둡니다. while문 안에 여기다 조건식을 넣었는데 i는 어떻게? i가 10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돌 겁니다. 돌고 if i가 5가 요 이전이면 어떻게? i 플러스 i는 5보다 작습니다. else if 여기다가 i는 5와 같으면 얘는 i는 5입니다. 자, 다음 else 그 외의 거 else는 i는 5보다 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드를 완성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하기 전에 10을 누르면 얘는 무한반복이 발생할 겁니다. 어, 잠시만요. 다른 게 걸렸네. 여기서 얘는 무한반복이 발생합니다. i는 5보다 작습니다. i는 계속 5보다 작습니다. i는 5보다 작습니다. 왜 무한반복이 발생할까요? 왜냐하면 while문 안에서 i를 증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애,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한반복이 일어납니다. 이러면 프로그램 오류죠. 그래서 i, i, 뿔뿔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i가 0부터 차근차근 늘어날 거란 말이죠. 10까지 늘어났다가 10이 되는 순간 얘가 거짓인 조건이 들어와서 얘를 빠져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몇 번? i는 5보다 작습니다. 여기까지고요. 5일 때만 딱 한 번 i는 5입니다. 들어가고 6, 7, 8, 9까지 되고 10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i가 10이 되는 순간 이 조건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죠. 13 라인을 거쳐 13 라인이 아니라 14 라인으로 바로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main 프로그램 자체도 종료되는 로직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여기가 증감식이에요. 카운터 증가. 자, 여기가 실행문이죠. 그러니까 실행문 안에 카운트 증가하는 값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포문 같은 경우에는 어디요? 자, 포문과 비교를 해서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포, 포는 자, 세 개를 기준으로 주석질 좀 해놓고 포는 여기가 초기, 초기화. 흔히 여기서 말하는 카운터 척이야. 카운터 척이야. 그다음에 조건, 세미콜론 기준으로. 그다음에 여기가 카운터 증가. 여기 요 기준을 잡고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가 실행문. 아이고. 자, 완벽히 while문도 포문하고 거의 동작하는 거는 일치하지만 카운트 초기화가 바깥에 있고요. 자, 블럭이 바깥에 있고 그다음에 카운트 증가는 실행문 안에 있고 조건은 while문 가로 열고 닫고 여기 안에 있고 여기가 조건이고 그다음에 실행문은 이 블럭 안쪽에서 이렇게 된다.
유념할 거는 초기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석 처리해 볼까요? 초기화가 없으면 애초에 돌지도 않아요. i가 없잖아요. 선언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에러가 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요거는 상관없어. i가 초기화가 안 돼 있다면 i라는 것 자체가 없으면 또 안 도니까 에러가 바로 확인돼요. 그런데 증가값이 없는 거는 그래도 프로그램의 오류는 안 일어나요. 그렇지만 실행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실행하게 되면 무한 반복이 일어나서 우리가 흔히 프로그램이 뻗는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인터럽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자원을 점유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이런 상황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반드시 내부의 카운트 증가값에 의해서 어떻게 어, 거짓이 되는 상황에 의해서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상황들을 반드시 코딩해야 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Y문 했고요. 우선은 1시간 끝났으니까 좀 끊었다가 다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